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보통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면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을 떠올립니다. 성욕은 그만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남자만 잠자리를 강하게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도 남자만큼 욕구가 있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허다하죠. 즉, 아무리 성욕이 강한 여자라도 남자와 하고 싶을 때 대놓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서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호감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 있고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고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은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어디를 보여주며 자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4가지. 첫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인해 성욕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인 20대보다 오히려 중년이 되면 성욕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에 대해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의 경우 다른 남자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경 시기에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듭니다.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0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하고요. 쉽게 말해 여자 나이 40대는 생물학적으로 심적으로도 바람 피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40대에서 50대 중년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남자들이 젊은 여자와 만나 원나잇을 하는 것보다는 중년이 되어서 나이대가 좀 있는 아줌마와 원나잇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욕이 높아진 중년 여성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직접적으로 오늘 하고 싶다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수동적인 것에 익숙한 여자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자고 말하진 않지만 여러 간접적인 행동들을 통해 남자가 알아차려서 리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고 싶은 남자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확실한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어 성욕이 강해지면 화장을 짙게 하고 야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건 경쟁심을 부추기는 테스토스테론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성 앞에서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려는 경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 평소보다 더 남들 눈에 띄고 싶어져서 노출이 심한 과감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짙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적 욕구가 높아져 하고 싶어진 여자들은 남자가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10분 활용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여자들은 가슴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거나 딱 붙는 셔츠를 입고 단추를 여러 개 풀어놓기도 해서 가슴골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가 자신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깊이 파인 옷은 가슴이 크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야해 보여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인 여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가슴골이 보이도록 깊게 파인 옷보다는 쇄골이 살짝 드러난 옷을 선호합니다.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일 듯 말 듯 뜻한 게 남자들에게 더 자극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즉 고수인 여자들은 몸매가 다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쇄골이 보이는 정도의 옷을 입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들의 이런 행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자의 가슴골이나 쇄골을 보는 순간 무장해제되어 그녀에게 빠져들기 쉽죠. 그래서 여자들은 작정하고 남자를 꼬셔야겠다고 생각하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가슴골을 보여줍니다. 만약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가슴골이나 쇄골이 드러난 옷을 입고 나와 야릇한 매력을 발산한다면 오늘 작정하고 나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잘 캐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다. 여자들 대부분은 호감 있는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여 목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목덜미를 보여주냐 주는 것이 호감 신호인 걸까요? 미국의 의사소통 전문가 토냐 라이먼에 따르면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목 옆부분을 드러내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목은 경동맥, 경정맥이 있는 급소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며 상대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장해제된 감정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의 신체 언어는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거나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꼬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건 여자가 가슴 설레거나 긴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인데요.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만지는 건 상대를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나타난 행동이랍니다. 또한 나와 얘기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내가 나타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며 나를 보면서 자신의 입술을 했거나 내 앞에 있을 때 얼굴이 발그레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호감 신호들이에요.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자들 대부분은 남자보다 머리가 긴 편인데 머리가 긴 경우 음식을 먹을 때는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만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이거는 여자의 습관 때문에 머리를 뒤를 넘기면서 목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 내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몰래 쳐다본다. 여자들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들이대진 않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아닌 척 행동하는 거죠. 보통 은연중에 표현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내숭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시그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러한 여자들의 호감 표현 중에서 가장 흔한 행동은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눈 마주치기, 즉 남자와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면 대부분 시선을 피합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두는 것처럼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 시선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몰래 쳐다보다가 막상 그가 자신을 쳐다보면 움찔 놀라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몰래 쳐다보다가 남자와 시선이 마주쳐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남자 행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왜 나를 쳐다봤어요? 라는 식으로 이유를 묻는 거랍니다. 이건 여자를 무안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행동이니까요. 많은 남자들은 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애 고수는 묻지 않고도 여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눈치가 빠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요.
지금 당신을 몰래 쳐다보는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여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급격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만약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면 입꼬리만 살짝 울리는 미소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목소리 톤이 애교스럽게 바뀌고 자주 웃어준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표정과 말투,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콧소리가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남자에게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남자는 여성성이 강한 여자에게 끌리게 되는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관심을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웃어주기랍니다.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활짝 웃는 미소만큼 섹시한 것이 없어요.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정이자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수단입니다. 웃는 표정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는 연구들도 이미 발표된 바 있어요. 여자가 평소보다 과하게 애교를 부리거나 자주 웃거나 쳐다본다면 남자에게 섹스 어필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애교가 많아 여성성이 강한 여자도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말투와 표정만으로는 속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말투와 표정을 짓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자가 평소에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없다면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식당 종업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말투나 행동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과한 애교를 부리거나 웃음이 많고 가끔 빤히 쳐다보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빨리 알아차려서 야릇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말투와 표정은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 아직은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들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건 4가지. 첫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보여준다. 두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다. 세 번째, 몰래 쳐다본다. 네 번째, 목소리 톤이 애교스럽게 바뀌고 자주 웃어준다.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성관계 후 꼭 지켜야 할 위생 수칙이 있을까? 위생과 관련해서는 피곤하더라도 거르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과도한 위생 관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성관계 이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보자. 건강 전문 매체는 성관계 후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해야 할 것 7가지. 간단히 씻어내기. 관계 후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온몸을 깨끗이 씻을 필요는 없다. 부드럽게 몸을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요로 감염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생식기 주변을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피부가 민감한 경우 순한 비누라고 하더라도 자극적일 수 있다.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라면 포피를 부드럽게 뒤로 빼서 씻어내는 것이 좋다. 소변복이 성관계 중에는 요도를 통해 박테리아가 몸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 감염 가능성을 낮추려면 성관계 후 소변을 봄으로써 몸 밖으로 세균들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생식기 주변을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음으로써 세균이 질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성관계 전후로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변을 보기 수월하다. 3. 헐렁한 옷 입기. 성관계 후에는 속옷도 잠옷도 헐렁이는 것을 선택하자. 너무 꽉 끼는 팬티나 겉들은 피해야 한다. 남녀 모두 통기성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의 속옷이 좋다. 땀이 많이 나면 박테리아와 효모가 번성하기 쉽다.
차라리 속옷을 입지 않는 것도 감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사손 씻기 손은 신체 곳곳에 있는 박테리아를 확산시키는 최적의 장소이다. 성관계 후 손은 반드시 비누로 씻어야 한다. 성관계 후 루틴으로 손 씻기를 넣어보자. 5. 섹스토이 세척하기. 성관계 후 섹스토이는 성병과 기타 감염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섹스토이의 세척 방법을 확인해 깨끗하게 관리하자. 섹스토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공유하게 된다면 사용할 때마다 새 콘돔으로 덮어 사용하는 등 교차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성병 관리. 성관계 중에는 모든 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증상이 보인다면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 관리해야 한다. 생식 기주변의 통증이나 물집 발진 반점 또는 덩어리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해보자.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 성관계를 했다면 성병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성병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것뿐이다. 7. 임신 중 성관계 각별히 유의. 임신 기간 중 성관계는 요로 감염과 같은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성관계 소변을 보고 몸을 씻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또한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질세척. 약국에서는 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유지시켜준다고 광고하는 상품들이 많다.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제품으로 성관 통계 후 질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세척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질을 보호하는 박테리아를 과도하게 씻어내 자연적인 방어막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 성관계 후에 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감염 징후가 아닐 수 있다. 미미한 냄새는 정상이다. 자극적인 세정제 사용. 화학적인 세정 티슈나 스프레이 등은 피부를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다. 자극적인 성분이 포함된 비누나 세정제, 샴푸, 향수 등은 주의해서 사용하자. 특히 향이 강한 탐폰이나 위생 패드 파우더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기억하자. 성관계 후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 괜찮은 사람은 다 애인이 있을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임자가 있다는 당신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당신과 연인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의 기술. 왜 괜찮은 사람은 다 애인이 있을까? K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20대 초반 연인의 이별 선언으로 인해 불타는 연애의 종지부를 찍은 후 그는 30이 넘을 때까지 외로운 솔로 생활을 지속해왔다. 여자 싫어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오랜 연애 공백기를 가진 그는 누구보다도 팔팔하고 정상적인 욕구를 가진 건강한 남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차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든든한 남자친구를 두고 있다.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이 나타나면 아니나 다를까 오랜 시간 연인과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녀들의 얼굴엔 빛이 난다.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 윤기가 흐르며 반짝이는 피부, 경계심 없이 피어나는 꽃 같은 웃음, 타인에 대한 따스한 배려, 안정감 있는 태도. 먼저 사귀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결함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지. 그 전해져 오는 불안함이 싫은 거야. 밝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 좋거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역시 불안한 영혼이었다. 한때 연인을 곁에 두고 행복하고 안정감 있는 미소를 짓던 그는 이제 불안 속에 흔들리는 가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간간히 웃음 사이로 보이는 고단한 한탄 속에서 외로움과 허전함이 스멀스멀 고개를 내밀었다. 너 외롭구나. 그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괜찮은 사람은 다 애인이 있고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 않다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안정되고 평온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부딪히며 원치 않는 솔로 생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누군가와 연결되며 사랑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 고독이 고통스럽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사랑받는 이의 아우라.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괜찮다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닌 심리적인 면을 말한다. 괜찮은 사람들은 인기가 더 많고 애인을 사귀기도 쉽다. 연인의 꾸준한 사랑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구애로 인해 넘치는 사랑을 받는 이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레 만져줌으로써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도 예뻐지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면에서 달라진다. 사랑받고 싶다는 우리의 갈망, 그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짐으로써 우리들은 불안이 해소되며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된다. 세상을 더 신뢰하며 아름답게 바라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 사랑이 꾸준하면 꾸준할수록 시련 앞에서도 단단할수록 내적인 안정감은 강해진다. 이들은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타인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 진정한 사랑이 주는 힘은 그것이다. 사람은 변하게 하는 것,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애인이 있기도 하지만 연인으로부터 사랑받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사랑받는 이가 느끼는 행복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따라서 괜찮은 사람은 부모에게 안정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 괜찮은 연인에게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사랑받는 이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것이다. 사랑받는 이는 아름답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연인들은 서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반면 연인이 있어도 불안하고 어딘지 초라해 보이며 어둡고 음울한 기운을 뿜어낸다면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핍만 가중되는 파괴적인 관계 속에서 부품 빠진 자전거를 굴리며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심리적으로 맞지 않는 연인과 관계를 지속할 때 헤어지겠다는 결단을 못하고 영혼은 더욱 방황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사랑해 줌으로써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없고 그녀 또한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자기만 향해 있는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른의 사랑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당신이 내게 더 잘해주지 못한다고 더 주지 않는다며 요구하는 것은 아직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아기의 사랑과 같다. 유아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키워줄 수 있는 양육자를 만나야 만족하고 불안을 떨친다. 반면 연인 사이에 서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들은 성숙한 어른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괜찮은 사람은 다 애인이 있어 고민이라는 K에게 말했다. 안 괜찮은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아름답게? 사랑받는 이의 아우라가 뿜어나올 수 있게? 글쎄, 내가 좋은 사람한테 사랑받아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끌리는 사람이 있다며. 만약 상처만 남기는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부딪혀보는 거지. 상처 없는 삶이, 이별과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 그는 커튼을 치고 창문을 열어 삶에 부딪혀보겠다고 했다. 따사로운 봄볕이 어깨 위에 내려올 수도 차갑고 설레는 첫눈이 내릴 수도 두터운 소나기가 눈물이 되어 온몸을 적실 수도 있겠지만 삶이 비록 여린 살갗에 생채기를 남길지라도 여린 살같이 거칠고 두꺼운 살같이 되어 굳은 살이 될 때까지 견디어 보겠다고.
삶에 직면할 때 생겨나는 아픔들이 결국은 내 빛과 같은 삶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수용하게 되는 것 같다. 고독도 외로움도 상처도 슬픔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그래, 좀 아프고 쓰라리면 어떠한가. 그것이 삶인 것을.